원샘플 t-테스트를 한번 해보죠. 이제 19 버전을 깔았거든요. 깔았더니 훨씬 더 보기 좋게 나오네요. 아까 이제 똑같이 했던 170에 대한 부분을 해봤더니 t 값이 얼마, p 값이 얼마 이런 식으로 딱 나오니까 훨씬 보기가 좋은 것 같아요. 아예 그냥 검정된 게 나와요. 다른 거 해볼게요. 아까 요거를 S사와 경쟁사에 이런 가설을 세웠을 때 데이터를 복사해서 미니탭에다가 이렇게 붙여 넣으면 S사와 경쟁사께 이렇게 들어오겠죠. 얘는 어디서 한다고요? 기초통계에서 2표본 T검정. 표본이 2개라 이거죠. 그래서 두 표본이 모두 한 열에 있냐, 각각 다른 열에 있냐인데 각각 다른 열에 있죠. 그래서 1표본은 S사, 2표본은 경쟁사. 옵션은 왜 차이가 0이라고 뜰까요? 얘는 이제 이건 거죠. 얘를 옮긴 거예요. 마이너스 경쟁사가 0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 경쟁사가 이렇게 옮긴 거예요. 옮긴 거. 왜냐면 이런 가설을 세울 수가 있거든요. S사가 경쟁사보다 이 정도 더 큰지를 가설 검정해라 이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또는 뭐보다 작은지를 가설 검정해라. 꼭 같은지만 검정하는 게 아니라 이 그룹이 이 그룹보다 키가 2cm 더 큰지를 검정해봐라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똑같은 걸 검증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같은지, 그러니까 똑같으니까 0이라고 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대립가설은 S사가 경쟁사보다 큰 이렇게 체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데이터가 각각 분포, 그러니까 분산이 같으면 등분산을 체크해 주시면 돼요. 좀 이따 이제 할 건데 등분산을 체크를 해주고 확인 눌러주시면 되고요. 같지 않으면 체크를 안 하고 확인 눌러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같다고 일단 가정해 볼게요. 하고서 확인을 누르면 바로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가설 검정이 되죠. 자, p 값이 0.3 0.303 0.05보다 크죠? 그럼 H0 채택. 그러니까 내가 주장하는 건 뭐예요? S사가 더 빠르다는 주장이 맞다 틀리다? 틀리다. 아직은 S사가 더 빠르다고 할 수가 없다 라는 결론을 내린다 이거죠. 여기 보면 S사가 지금 13.4이고요 경쟁사가 12거든요. 그러니까 저 수치만 보면 빠르죠. 근데 통계는 아직은 빠르다라는 판단하기는 아직 이르다 이런 얘기를. 왜? 보수적이니까. 이해되시나요? 딱 평균만 내보면은 빨라요. 근데 그렇다고 반드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직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다 아직은. 좀 더 빠르면 이제 얘가 더 줄어들겠죠. 0.0 뭐 이렇게 줄어들겠죠. 좀 더 빨라지면.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등분산인지 아닌지를 한번 어떻게 결정할까? 지금 벌써 여러분은 가설 검정을 몇 개를 지금 하신 거냐면 몇 개 했죠? 2개 하셨어요. 원샘플 t-테스트 했고요. 투샘플 t-테스트 했고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두 그룹이 분산이 같으냐 다르냐를 검정을 한번 해볼게요. 분산이라는 건 뭐냐? 산포가. 그죠? 여기 보면 통계 분석에 가서 쭉 보면 두 표본 분산이라는 게 있어요. 이 표본 분산. 눌러보시면 서로 각 자체 열에 있죠. 표본 1은 S사와 경쟁사. 옵션 같냐, 비율이 같냐 이거죠. 얘는 뭐냐면 S사의 분산과 경쟁사의 분산을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1이 돼야죠. 1.
같으면 1이고 같지 않으면 1이 아닐 거잖아요. 대립가설은 이렇게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두 개가 그룹이 분산이 같으냐 같지 않냐를 검증하는 거예요. 논문 쓸 때는 뭐 거의 쓸 일은 없는데 이렇게 하여튼 이런 검증도 있어요. 그래서 확인을 누르면 가설 검증 오래 걸리나? 쭉 놓으면 그림까지 나타나서 근데 보면 이게 박스 그림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분포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된 거고 얘도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가 분산이 다르면 요 퍼진 정도가 다를 텐데 여기 보시면 자 P 값이 얼마가 나와요? P 값이 0.881 여기 보면 P 값이 뭘로 하든지 간에 방법은 우리 이제 통계적 방법이 계산 방법이 다른 건데 이제 보통 버넷이나 레빈을 쓰는데 0.881이에요. H0 0.881이 P 값이 H0 기각이에요, 채택이에요? 채택이에요, 채택. 0에 가까울수록 기각이니까 채택. 그 얘기 뭐예요? 분산이? 이게 채택이니까 분산이 같다. 등분산이다 라는 거죠. 이해되나요? 가설도 돼 있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같냐? 같지 않냐? 이게 의미가 같냐? 왜냐면 이리 보내면 시그마 이거 S사는 시그마 경쟁사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양쪽에 이걸 곱해줘 버리면 이 얘기나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H0 채택 등분산이다. 그러면 벌써 가설 검증 몇 개 하신 거예요? 3개를 할 줄 아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있어요. 그러면 얘들이 여기서 말한 얘들이 정규분포냐 아니냐를 검증하는 걸 볼게요. 그거는 뭐냐면 정규성 검증이라는 게 있어요. 정규성 검증. 그래서 뭐가 S사가 주로 이제 앤더슨 다링이라는 방법을 많이 쓰고요. 그래서 확인 누르면 바로 그냥 결과가 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P 값이 얼마예요? 0.838. 가설이 뭘까요? H0가? 정규분포다. 정규분포. H1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거 정규분포 아니에요? 정규분포죠. 또 경쟁사 해볼까요? 확인. 0.599. 0.05보다 크죠? H0 채택. 아직 두 개는 아직 정규분포네. 이 선들이 이게 뭐냐면 이 선들이 이 점들이 이 선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정규분포에 가까워요. 예를 들면 얘가 선에 좀 더 가깝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떨어지고 떨어진 놈들이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특별히 어떤 뭐 이슈가 있지 않는 이상은 거의 대부분 정규분포를 따라요. 전에 우리 뭐 신체 사이즈 해봤었잖아요. 그죠? 거의 대부분 데이터를 뽑으면 정규분포에 따라요. 그래서 원래 이 표본 T 검정은 두 가지 조건이 만족이 돼야 할 수 있어요. 무슨 조건? 둘 다 정규분포여야 돼요. 그리고 분산이 같냐 다르냐가 에 따라서 체크 여부가 달라지죠. 이해되시나요? 그럼 벌써 몇 가지 가설 검증을 했어요? 정규성 검증했죠? 그 다음에 등분산 검증했죠? 원샘플 T 했죠? 투샘플 T 했죠? 그죠? 4개의 가설 검증을 하신 거예요. 그 얘기가 그때 여기서 보여드렸던 것 중에 가설 검증의 로드맵 보여드렸잖아요. 여기서 보면 노멀리티 테스트가 정규성 검증이에요. 정규분포를 따른다, 따르지 않는다. 여기 써있죠. 이제 보이죠? 그죠? 그 다음에 원샘플 T 테스트가 여기 있죠. 평균이 뮤제로냐, 평균이 뮤제로가 아니냐. 이게 이제 이거 한 거고요. 그 다음에 등분산 검정 했죠. 등분산 검정. 그리고 등분산이면 평균이 같냐 다르냐. 투샘플 T 검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2개가 이상이면 좀 이따 이제 할 건데 분산 분석을 하게 돼요. 예를 들면
S사 경쟁사 두 그룹이 아니라 세 그룹. 예를 들면 학년별,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삼성, LG, 뭐 예를 들면 SK 이런 식의 여러 그룹에 대한 평균의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할 때는 T 검정으로 못 해요. 그때는 무슨 검증한다고요? 분산 분석이라는 걸 한다고요. 분산 분석. 그러니까 논문에서 예를 들면 내가 뭘 검증하겠다라고 선문에서 하게 되면 딱 보고서 아 얘는 이 검정을 써야 되겠네라는 판단이 서야 돼요. 안 그러면 뭐라 그럴까 돌지가 않죠. 결과값이 안 나오죠. 예를 들면. 그래서 평균의 차이에 대한 검증이 되게 많은데 가장 일반적으로 하는 게 T-테스트. 두 개 그룹에 대한 비교. 근데 세 개 이상은 T-테스트로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때는 뭘로 평균의 차이를 비교한다고요? 분산 분석. 영어로 아노바라 그래요. 아노바. 그러니까 실험 계획에서도 분석할 때 쓰는 게 아노바인데 이 분산 분석이 여기 원웨이 분산 분석을 써요. 그죠? 그럼 벌써 어디만큼을 한 거냐면 요 파트를 다 한 거예요. 요 파트 요만큼을 지금 했어요. 요만큼을. 그 다음에 오늘 분산 분석까지 하면 요 파트를 이만큼 한 거예요. 이쪽은 잘 안 써요. 이쪽은 거의 안 써요. 그러니까 요 파트 했죠? 그 다음에 좀 이따 이제 저번 주에 잠깐 했던 것 중에 이 오른쪽 위쪽에 그 주로 이 뭐라 그럴까요? 수치적으로 안 나오고 이렇게 건수라든가 이런 걸로 나올 때는 요 위쪽 걸 써요. 비모수 통계라고 그래서 요 위쪽 걸 많이 써요. 그래서 다음 주 정도 뭐 카이 제곱 검정을 한번 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흔히 논문에서 말하는 교차 분석이 여기에 해당해요. 교차 분석. 그래서 기술 통계에서 제일 기본이 뭐냐? 빈도 분석. 그 다음에 평균의 차이에 대한 분석, 가설 검정 분석이죠. 그 다음에 교차 분석. 이해되시나요? 그게 전체 설문 봤을 때 한 5, 60% 정도는 분석으로 거의 다 해결이 돼요. 거의 다. 그 다음에 이 비율 검정이 있는데 저번에 설명은 드렸을 거예요. 여기 보면. 근데 잘 쓴다 안 쓴다? 모비율 검정 잘 안 쓴다. 왜? 너무나 보수적이라서. 그때 뭐라 그랬어요? 자, 이런 경우죠. 모비율 검정은 뭐냐면 그 비율이 맞냐 틀리냐예요. 얘도 T 검정 비슷하게 예를 들면 내일 날씨, 그러니까 기상청의 날씨 정확도 얘기했었잖아요. 기상청의 날씨 정확도가 10%, 그러니까 틀릴 확률이 10%래요. 부정확할 확률이 10%래. 그리고 나서 테스트를 했어. 10일에 걸쳐서 맞는지 틀린지 테스트를 했더니 몇 번 틀렸어요? 2번 틀렸어요. 그러면 기상청이 10%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좀 까칠한 사람은 야씨, 너 2배로 틀렸네. 그렇잖아요. 그렇게 얘기할 거라는 거지. 근데 통계는 보수적이라서 웬만큼 틀려가지고는 기상청 뭐라고 안 한단 말이죠. 자, P가 H0가 비율이 모비율이 0.1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아니다. 0.1이 아니다. 가설이에요. 그리고 테스트를 했더니 10번 중에 한 2번 정도가 틀렸어요. 그럼 얘가 아직 너 지금 10%라고 얘기할 거야? 안 할 거야의 문제인 거죠. 그죠? 한번 해볼게요. 통계 분석에 가보시면, 모비율. 여기 단일 비율이 검정이 이제 이거 하나짜리. 그죠? 해보면, 요약된 데이터 있다고 보죠. 자, 총 10번 중에 몇 번 틀렸어요? 2번 틀렸어요. 자, 가설 검정 할 건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몇 프로예요? 0.1이죠. 그죠? 옵션은 같냐 닿지 않냐죠. 그죠? 확인. 그래서 확인 누르면 너무 작다고요? 바뀌었구나. 10번 중에 2번. 그래서 확인 누르면
떠요. B값 얼마? 0.613. H0? 채택. 아직 틀렸다고 얘기하면 안 돼. 이런 거죠. 어? 더 틀려볼까요? 10번 중에 3번 틀렸어, 3번. 그러면, 너 진짜 많이 틀린 거잖아요. 그래도, 아직은 아닌 것 같아. 근데, 알파가 유의 수준이 0.1이면 틀렸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근데 0.05라고 보면, 아직은 아니라는 거죠. 그죠? 4번 틀리면, 훨씬 작아지겠죠. 이제 거의 이제, 4번 정도 틀려야 0.05, 유의 수준 0.05로 봤을 때, 이제 너 이제 아니야. 틀렸어.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굉장히 보수적이다라는 거. 이것만 보더라도. 그래서 잘 안 써요. 근데 이걸 써가지고 이게 틀렸다고 해버리면 누가 봐도 틀린 거니까. 혹시 이런 거 어떨 때 쓰면 될까요? 퍼센트 따질 때, 재해율이라든가, 예를 들면, 여러 가지를 따질 때, 혹시 접목해 볼 수 있겠죠. 이해되시나요? 그 다음에, 하나짜리도 있지만, 2개짜리도 있겠죠. 예를 들면, 복권, 이것도 저번주에 한 건데, 복권이 2군데가 있는데, 한 군데는 1000번 했을 때 4번 당첨되고 1200번 중에 1번 당첨이 됐어요. 자, 어디가 2개가 복권 당첨 비율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아요? 달라요? 이제는 믿질 않아요?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죠? 근데 얘는 1000에 4번이고 1200에 1번이니까 이제 통계를 모르는 사람은 여기 가서 무조건 사야지. 근데 통계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표본 비율 검정이라 해서 요약 데이터가 있다고 보죠. 자, 첫 번째는 발생 횟수가 4번, 1000번 중에 얘는 1번, 1200번 중에 이렇게 되죠. 옵션은 같냐 같지 않냐 확인. P값이 0.143. 아직은 다르다고 할 수가 없어. H0 채택이잖아요. 그죠? 좀 더 당첨 확률을 놓쳐보면 한 5번 확인. 아직도요. 한 6번 정도 돼줘야 그제서야 다르네. 비율이 다르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지. 그때 비율이 한 요 정도 돼요. 하나는 1000번 중에 6번, 1200에 1번인데 당첨 비율은 0.6%, 0.08%가 돼서야 2개의 비율은 다르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지금 이 모든 게 사실은 전부 다 통계학 책에 보면 다 손으로 다 풀어야 되는 것들이에요. 근데 이제 로직이 다 똑같아요. 이제 어디에 이걸 쓸 거냐만 정하면 계산은 누가 해요? 통계 패키지가 다요. 통계 패키지를 어떻게 쓸 건지는 미니탭은 미니탭 책을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SPSS 책을 보시면 돼요. 거기 보면 이건 기능이잖아요. 기능. 메뉴를 뭘 누를 거냐는 기능이에요. 기능. 근데 가설 검증에 대한 방식은 프로세스는 똑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초 통계 안에 이게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얘들이. 그럼 벌써 이 비율 검정했고요. 이제 이런 거 나오면은 금방 가설 검증할 수가 있는 거죠. 운영체계 오류. 3000번 중에 4번, 2000번 중에 5번. 이제 안 봐도 같아요, 달라요? 대충 봐도 비슷하잖아요. 그럼 아직은 다르다고 할 수가 없다. 그렇잖아. 왜? 이제 통계의 습성을 알았다 이거지.
웬만큼 차이 안 나고서는 차이가 난다고 얘기를 안 한다는 거죠. 한번 해볼까? 3,000의 4, 2,000의 5. 무슨 이자놀이 가는 거죠? 3,000의 4, 2,000의 5. 0.370. 비율로 보면 한 요렇게 거의 비율로만 보면 한 2배의 차이 나잖아요. 그죠? 근데도 아직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지. 더 차이가 나야지. 두 제품의 운영할 때 오류는 같다고 할 수 있는가? 그죠? 같다고 할 수 있죠. 아직은. 아직은 항상. 아직은 다르다고 할 수가 없다. 뭘로? 유의 수준 5%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카이 제곱 테스트가 아까 우측에 있는 비모습 쪽이거든요. 요거는 제가 좀 더 자세하게 더 정리된 걸 가지고 제가 다음에 설명을 드리고요. 분산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이거는 뭐 하는 거라고요? 평균의 차이인데 3개 이상. 그러니까 보통 2개는 T로 해버리고요. 3개 때부터는 이거를 쓰는데 얘는 실제로 논문 할 때 제일 많이 쓰는 기법 중에 하나예요. 왜? 카테고리가 많거든요. 예를 들면 연령대별, 지역별, 예를 들면 뭐 근무 경력별, 그 다음에 직책별 이런 식으로 차이가 나냐 안 나냐를 보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많으면 당연히 그중에 한 논문 같은 건 차이가 나니까 이렇게 되지만 보통 한 3개나 4개 정도 10개 이렇게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한 3, 4개 정도 했을 때 주로 많이 써요. 자, 귀무가설은 뭐예요? 모든 평균이 같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대립가설은 뭘까요? 적어도 하나만 다르면 돼요. 3개가 같아도 하나만 다르면 얘는 얘가 맞다고 얘기를 한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과에서 산업공학과 이제 통계 그쪽 과에서도 이거를 되게 어려워해요. 그러니까 통계 가설검정에서도 맨 뒷단에 있어요. 왜 계산 과정이 되게 복잡하거든요. 얘가. 근데 이제 컨셉만 얘기를 하면 귀무가설은 이게 뮤 1, 2, 3, 4가 1, 2, 3, 4가 이렇게 있다 이거죠. 근데 대충 이제 느낌 알잖아요. 다 겹쳐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때요? 다르다고 얘기할 수가 없죠. 근데 이런 경우는 벌써 얘하고 얘는 다르다고 볼 수가 없죠. 이것도 다르다고 볼 수가 없죠. 근데 얘하고 얘는 그렇죠. 왜냐면 제가 항상 얘기했죠. 이 분포가 딱 꼬리를 물고 떨어져 버리면 얘는 다른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항상 이 분포 형태를 봐야 돼요. 얘하고 얘도 아직은 겹친 부분이 많아서 다르다고 할 수가 없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거하고 얘는 겹친 부분이 굉장히 작기 때문에 다르다고 얘기를 충분히 해요. 근데 하나만 달라도 얘는 어떻다? 다르다라고 의사결정을 해버린다는 거죠. 느낌은 어렵지 않죠? 왜 이게 중요할까요? 나는 결국 다른 놈 하나만 체크하면 되니까. 다른 놈 하나만. 그죠? 다른 놈만 찾아가지고 그 놈만 이렇게 쓰면 되잖아요. 야, 다 똑같은데 얘만 달라. 근데 해보니 왜 다른가를 봤더니 이제 그때부터 이제 내용들을 쓰는 거죠. 다른지 안 다른지를 체크를 하는 거예요. 자, 원리를 설명을 한번 드리면 그걸 분산 분석이라 그래요. Analysis of Variance라 그래서 이런 거죠. 두 그룹이 있어요. 두 그룹이 있는데 한 그룹은 평균이 30점대야. 성적으로 보죠. 한 그룹은 한 30점 평대예요. 한쪽 그룹은 한 80점대예요. 그죠?
이해되시죠? 여기 한 10명, 여기 한 10명 있어요. 그럼 얘들을 다 섞어가지고, 다 섞어서 평균 내면 어떻게 될까요? 한 50점대에 맞아요. 50? 60. 한 55점 정도? 그죠? 한 5, 60 정도, 한 60 정도. 3포는? 3포는? 클까요? 작을까요? 크게 커지죠. 왜? 평균 60으로 여기도 한 30점 차이 나고 여기도 한 20점 차이 나니까 3포가 굉장히 커지는 분포가 되겠지, 이렇게. 그죠? 그랬을 때 그 3포, 그거를 뭐라고, 그 변동을 총 변동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 각각 안에도 뭐가 있을까요? 30점도 그냥 30점이 아니잖아요. 뭐 29점도 있을 거고, 53, 예를 들면 있을 거고, 40점도 있을 거고, 31점도 있을 거고, 이게 안에도 뭐가 존재해요? 3포. 변동이 존재를 하겠죠. 여기도 존재하겠죠. 그죠? 이런 변동을 군 내, 이 그룹 내 변동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이거하고 이 평균 80이 되는 요 변동도 있겠죠. 그게 이 총 변동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분산 분석의 원리는 뭐냐면 총 변동을 계산해서 그룹 간 변동과 그룹 내 변동의 비율로 이게 이 차이가 있냐 없냐를 판별을 하려고 해요. 자, 이렇게 그룹이 떨어져 있으면 총 변동 중에 이 그룹 간 변동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총 변동 중에 이게 만약에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 총 변동 중에 이 그룹에 의한 차이의 변동이 상대적으로 이 군내보다 커지겠죠. 이해되나요? 제가 만든 게 아니에요. 그럼 애들이 붙어 있으면 총 변동 중에 이 그룹에 의한 차이보다 이 군 내에 있는 변동이 상대적으로 더 커지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알고 싶은 게 얘들이 떨어져 있냐 붙어 있냐를 지금 체크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응? 영향력을 봤을 때 총 변동에 미치는 영향 정도가 여기에 의해서 미치는 영향이 크냐 여기에 미치는 영향이 크냐를 비율로 나타내 보겠다는 거죠. 상대적으로 전체 변동 중에 이게 80, 이게 20이면 야 니네 많이 떨어져 있네. 상대적으로 요게 20, 요게 80이면 야 니네 굉장히 많이 붙어 있네. 이렇게 하겠다는 거지. 이해되나요? 이해가 잘 안 돼요. 안 되는데? 응? 그런 거예요. 변동이 총 변동이고 얘들은 그룹 간의 변동이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경우는 보세요. 총 변동이에요, 얘가. 근데 그룹 사이의 변동은 되게 작죠. 상대적으로. 근데 요 안에 있는 요 변동은 되게 크죠. 이걸 100이라고 보면 요거가 한 군 내 변동이 한 70, 요게 한 30. 총 변동 중에 요 변동이 뭐 한 60, 요 변동이 이 안에서의 변동, 의 합, 걔가 한 40 이렇게 되겠죠. 두 그룹이 있으면 이 사이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이 차이에 의한 변동이 커지고요. 이걸 보면 이건 뭐예요? 전체 변동을 구한 거예요. 얘는 사이의 변동을 구한 거예요. 사이의 변동. 그룹 간의 변동이에요. 그룹 간의 변동. 얘는 오차고요.
몰라도 돼요. 계산은 컴퓨터가 다 하니까. 근데 개념을 조금 더 이제 아시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게 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뭐 1시간에 설명해가지고 이해하실 수 있는 파트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자, 어떤 그 컴퓨터 서버인데 제작사별로, 회사 브랜드별로 측정을 했어요. 했더니 요렇게 나왔어요. 자, 그랬을 때 규모가설이 뭐다? 평균이 같다. 대립가설은 뭐다? 적어도 하나는 차이가 있다. 이렇게 된다 이거지. 자, 어떻게 분석할 거냐 이거지. 컴퓨터 시키면 되게 심플해요. 그냥 바로 끝나요. 먼저 컴퓨터 먼저 해볼까요? 컴퓨터 먼저. 여러분이 어차피 컴퓨터를 할 거니까 이해를 바로 들어오나 모르겠다. 맞나 모르겠네요. 497358 497358 맞나 보다. 3145K. 자, 얘가 데이터예요. 이렇게. 그죠? 선의 응답 속도, 삼성의 응답 속도, MS 응답 속도, HP 응답 속도예요. 그죠? 그대로 자, 요렇게 복사해서 이렇게 했어요. 자,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도 되고요. 안 보이게 할 수 없나 이거? 이렇게 해도 되고, 어떻게 표현해도 되냐면 이 미니탭이 갖고 있는 기능 중에 제가 가끔 쓰는 것 중에 하나가 데이터를 짜개거나 합치는 걸 해요. 예를 들면 열 분할 해볼게요. 분할 대상 C7, 첨자 C6, 새 워크시트 말고 사용 중인 워크시트 사용 중인 열 뒤에 확인 누르면 이렇게. 원래는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이거는 분리된 거고요. 얘는 한 열에 다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자, 어떤 걸 써도 결론은 똑같아요. 내가 자, 분산 분석은 몇 번째 있어요? 세 번째 중에 지금 하려고 하는 거는 인자가 하나인 경우에 일원 분산 분석이에요. 설문에서는 거의 이것만 쓰실 거예요, 아마. 자, 반응 데이터가 모든 별도의 열에 있다. 이런 경우는 변수는 어디 있어요? C7에 있죠. C7. 요인은 C6에 있죠. 이렇게. 한 줄에 있을 땐 얘를 선택하면 돼요. 근데 만약 다른 줄에 있다 그러면 이렇게 돼야 돼요. 다른 줄에 있다 그러면 HP, 예를 들면 HP, MS, 삼성, 이렇게 넣어야 된다고요. 이해되시죠? 옛날 버전은 이게 아예 메뉴가 구분되어 있었는데 요즘 하나에다 들어가 있네요, 보니까. 그래서 뭘 해도 마찬가지예요. 대부분 짜개져 있으면 이렇게 넣고, 그리고 그냥 확인 누르시면 돼요. 아마 될 거예요. 누르면, 자, 기무가설, 모든 평균이 동일하다. 대립가설, 평균이 모두 같지 않다. 그러니까 적어도 하나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 표가 뭐다? 분산 분석 표예요. 아노바 테이블이라 그래요. 분산 분석 표. 총 변동이 지금 얼마냐면 4667인데 요인에 의한 변동이 뭐냐면 그 회사별 변동이 2332예요. 오차에 의한 변동이 2335예요.
얘가 아까 그 얘기 했었잖아요. 전체 변동을 그룹 간 변동과 그 안에 있는 그룹 내 변동으로 분리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저 과정을 저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뭐만 보면 돼요? P값 0.05보다 작아요. 비교를 못 하시면 안 돼요. 0.05보다 작다. H0 기가. 그럼 뭐예요? 적어도 다른 놈이 있네 라는 거죠. 그럼 쓸 게 많아요. 이 테이블은 그대로 여러분 논문에 들어가야 돼요. 어떻게 들어가냐? 자, 여기 보면 평균치 있죠? 자, 논문에 한번 넣어볼까요? 요인 몇 개? 4개. 한글이 안 떠서. 그 다음에 N 평균 표준 편차까지 넣고요. 그죠? 그 다음에 F를 넣어요. 검정 통계량 F 얼마? 5.33. 그 다음에 P값을 넣어요. 0.01. 그래 놓고 결론을 써요. 이렇게 되는 거죠. S사가 삼성께 이만큼이고 HP가 이만큼이고 선이 이만큼이니까 이제 이것의 의미가 있는 거죠. 차이가 난다는 거잖아요. 통계적으로. 그죠? HP에 비해서 삼성께 더 빠르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낮을수록 좋은 거예요. 응답 속도니까. 할 수 있어. 할 수 있죠. 왜? 통계적으로 차이가 난다고 했으니까. 얘 둘은 차이 나요? 안 나요? 안 나죠. 이거 두 개는 아직 차이 난다고 할 수가 없겠죠. 얘하고 얘도 차이 난다고 볼 수는 없다. 근데 쟤는 얘랑은 차이 난다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만약 HP를 없애볼까요? 그러면 이 세 개만 보면 차이 난다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렇게 나오나 볼게요. HP를 없애볼게요. 여기서 HP를 지워볼게요. 자, 세 개만 만약 분석을 했다 라고 하면 P값이 어떻게 나와요? 0.178. 아직 0.05보다 크죠? H0 채택이죠. 아직 다르다고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나오면 논문 쓸 게 없단 말이에요. 왜? 야, 똑같네. 이렇게 돼버린다는 거죠. 봤더니 여기 보면 그림들이 어때요? 다 이게 확 떨어져야 되는데 떨어지지를 못하고 있는 거죠. 얘가 평균의 차이가 있다 없다? 이건 아직은 없다. 좀 전에 이거는 적어도 하나는 있다. HP네. 그 놈이 HP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ADJ, SS, MS가 있잖아요. F값 옆에. 이거? 예. 그거는 볼 필요 없는 겁니까? 요거는 뭐 볼 필요 없어요. 이 계산하는 과정이에요. 그 밑에 그 I제곱이 있고 H값이 있고 또 수정값이 있던데 밑에 데이터를 요것도 어느 정도 돼야지 신뢰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게 있나요? 아니, 요것도 거의 볼 필요 없어요. 논문에 쓰실 필요 없어요. 네. 이 세 개 중에서 만약에 데이터를 본다면 뭐야? I제곱 수정값을 봐야 되는 건지. 아니, 수정값 볼 필요 없어요. 만약 보려면 얘를 보면 돼요. 근데 이거 볼 필요 없어요. 저 위에 분산 분석 표만 보시면 돼요. 이거. 논문 보니까 저 R제곱 값을 보던데. 그거는 이제 저 R제곱 값을 쓰는 데가 이제 회귀 분석할 때. 회귀 분석? 네, 회귀 분석할 때. 분산 분석할 때는 이거 보실 필요 없어요. 저것만 쓰시면 돼요. 그 중에서도 F값하고 P값만. 그리고 실제로 내가 하려고 하는 이 평균값하고 표준편차. 여기서 의미 있는 게 쓰는 건 요거예요, 요거. HP의 평균은 얼마고, MS의 평균은 얼마고, 평균이 이러네? 요렇게 차이가 나네. 근데 통계적으로도, 차이가 난다고 그러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논문 한번 찾아볼까요? 아니, 나중에 설문지 볼 텐데, 어떻게 써 있나?
그런 논문 있나 모르겠네요. 바로 찾을 수 있는지. 어디에 그런 게 있을까? 그냥 아로바 치면 나죠. 아로? 아로바. 논문에 그렇게는 안 돼 있죠. 아로바 분석을 통한 뭐 이렇게 나오지 않나요? 네이버 치면 나와서 분산 분석을 제목으로 쓰는 논문은 없어요. 이거 이제 책이고, 논문의 설문에 얘가 들어가는 기법으로 들어가는 거지 이거를 연구하진 않거든. 이미 이건 옛날에 다 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노직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무슨 조사할 때 무슨 현황 논문 중에 뭐 안전 쪽이면 건설, 뭐 BBS 볼까요? BBS. 비비수 관련 행동 기반 많죠. 널렸어. 석사 논문 구현 이용한 웹. 그 비비 효과성 분석이니까 아마 얘는 있을 수 있네요. 과기되네. 이런 볼까요? 가게가 너무 엄청 많습니다. 완전히 과기대가 되게 많잖아요. 설문지가 반드시 있겠죠? 그럼 이렇게 설문지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분석 방법, 조사 결과 분석, 결과 정리, 분석 방법 빈도 분석했고요. 주성부 분석했고, 회귀 분석했는데 분산 분석은 안 한 것 같은데, 이게 빈도 분석한 거고요. 빈도 분석을 예쁘게 한 거고요. 정말 이쁘게 했네. 네, 예쁘게 한 거예요. 신뢰성 요인 분석한 거고요. 크롬바 알파 넣었을 거고요. 자, 이 보시면 이제 평균 표준 편차, 이건 그냥 빈도 분석한 거예요. 마찬가지고요. 여기는 상관 분석한 거고요. 그죠? 각각에 대해서 상관 분석은 나중에 제가 설명드릴 거고요. 요거는 회귀 분석을 한 거예요. 각각에 대해서. 여기는 무슨 분석을 한 게, 평균의 차이 분석은 안 했어요. 여기는. 좋은 사례가 아니고요. 있을 텐데. 이건 더 분석한 게 없네요. 거의 통계 분석을 많이 하지는 않았고요. 하여튼 조금 이따가 실제 설문지를 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평균 차이에 의한 분석, 분산 분석. 원래 이제 실질적으로 분산에서 했던 요 과정, 이것도 한 땀 한 땀 다 만들 수도 있어요. 엑셀도 실제로 계산을 한번 해보면 되는데, 뭐 한번 보시겠어요?
싫어. 하는 과정은 저렇게 계산이 되는구나는 좀 이렇게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네. 네? 금방 한번 해볼게. 금방. 이거는 뭐 어려운 게 아니라서. 이렇게 있어요. 저렇게 똑같이 나오나 보죠. 자, 이게 이제 각 그룹 간에 뭘 비교한다 그랬어요? 차이가 있는 점들을 비교를 하는데 뭐부터 해봐야 되냐면 더해봐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평균을 내봐야죠. 결국 평균에 대한 비교니까. 자, 이렇게 보고 보통 여기서 끝나죠, 그냥. 야, 삼성 적네. 높네. 이걸로 끝나잖아요. 근데 너무, 그러니까, 통계적인 거 아니면 벌써 끝났어요. 벌써, 삼성이 좀 빠르네. HP 늦네.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원래. 근데, 이거 변동에 들어가면, 이거 전체에 대한 평균도 있겠죠. 근데 과정을 보면, 이 전체 합을 내요. 그래서 이제 뭔가를 만들어요. 계산을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CT라는 걸 만드는데 얘는 요거에 제곱을 해서 전체 20개로 나눠줘요. 오차항이 이제 이게 계산의 용이성을 위해서 만든 거고요. 그럼 SST는 이것들을 다 제곱을 해요. 각각을 전부 다 제곱을 이렇게 해줘요. 그리고 합을 내요. 합을 내줘요. 그리고 거기서 CT를 빼주면 요게 SST의 총 변동. 아까 46668이었잖아요. 여기 보면 여기 4667이잖아요. 이게 이제 총 변동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이 평균에 의한 변동을 구하는데 걔는 어떻게 구하냐면 얘를 제곱을 해서 5개의 합을 낸 거잖아요. 그래서 얘를 구해서 더해줘요. 그리고 얘는 요인에 의한 변동이에요. 빼주고 얘를 빼주면 얘가 나왔어요. 그러면 표를 만들 수 있어요. 어떤 표를 만드냐면 요인, 그 다음에 변동, 자유도, 분산, 검정 통계량 F, 그 다음에 P값. 이렇게 이제 만드는 거예요. 한 땀 한 땀. 여기 A. 그 아까 회사별. 그 다음에 오차 전체. 전체 변동은 아까 계산한 거죠. 이거죠. 그 다음에 A의 변동은 이거죠. 그 다음에 합이 이거니까 여기서 이걸 빼주면 되겠죠. 그죠? 자유도는 이거 4개잖아요. 하나, 둘, 셋, 4개. A는 빼기 1이에요. 그러니까 4 빼기 1이니까 3. 전체 자유도는 요게 20개잖아요. 빼기 1 해서 이게 19개. 그럼 얘는 자연히 16개. 그럼 이게 뭐냐면 우리 분산하고 똑같아요. 변동을 자유도로 나눠주면 요렇게 돼요. 그 다음에 F는 분산의 비란 말이에요. 내가 그랬잖아요. 전체 변동 중에 오차항에 비해서 요인에 의한 변동이 얼마냐 되는데 벌써 몇 배 정도 돼요. 그거를 계산하는 게 얘예요. 오차항에 비해서 A에 의한 변동이 요만큼이다 이거지. 한 5배 정도 된다 이거죠. 이게 크면 클수록 뭐에 의한 차이가 크다는 거예요? 요 A에 의한, 요 회사별에 의한 차이가 상대적으로 크다는 얘기죠. 전체 변동 중에. 그래서 걔를 가지고 P-밸류를 구하면 F분포가 이렇게 생겼거든요. F분포가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5점 얼마가 되는 요걸 구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P값이니까. 그래서 F 디스트를 눌러서 검정 통계량이 되는 얘가 자유도가 3, 16인 경우, 그죠? 3, 16이죠? 누적을 해주면 0.990이잖아요. 이게 뭐냐면 연속 확률 분포니까 전에 설명드렸듯이 요거보다 작은 확률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1에서 빼줘야죠. 1에서 빼주면 이쪽만 나오겠죠. 그래서 얘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요 테이블이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그럼 반올림 한 거니까 얘는 반올림을 했을 거 아니에요? 아니. 이렇게. 얘도 이렇게. 5.327, 0.01. 5.33, 두 개로 했네. 이렇게 된 거지, 이렇게.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요거 계산을 요렇게 해야 돼요, 원래. 이렇게. 근데 이거 매번 어떻게 하냐고요. 그래서 이 로지컬한 부분이기 때문에 컴퓨터 시킨 거예요. 컴퓨터가 애가 알아서 다 계산해서 아까 그 테이블을 그냥 줘버려요. 됐죠? 네. 그게 뭐다? 분산 분석이다라는 거예요.